여러분, 혹시 군복을 입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저 행사용 음악이나 연주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평범한 선입견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세계 제1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군들이 한국의 작은 악기, 소리 하나에 완전히 굴복당한 그 순간을 지금부터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12회 세계 군악대 대회. 전 세계 30여 개국의 정예 군악대들이 모인 이 무대는 단순한 음악 경연이 아니었습니다. 각국의 자존심과 군사력의 위상이 걸린 치열한 전쟁터였죠. 한국군 군악대 숙소인 베를린 시내 호텔 3층에서는 아침 6시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군악대 지휘관 김준혁 소령은 평소처럼 단정하게 정돈된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베를린 대성당의 첨탑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오늘도 연습이구나. 김준혁은 혼잣말을 하며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복 상의의 깃을 매만졌습니다. 짙은 남색 두루마기에 흰색 바지, 그리고 가슴에 빛나는 태극마크. 한국 전통 군복의 위엄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었죠. 평범한 군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조용한 남자가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래층 로비에서는 이미 부지휘자 이지훈 중위와 신입대원 최강민 병장이 아침 식사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강민아, 어젯밤에 연습한 거 어땠나? 이지훈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형, 솔직히 좀 떨린다. 다른 나라 군악대들 실력이 장난 아니던데. 최강민은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며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걱정 마. 우리만의 무기가 있잖아. 이지훈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텔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연습장으로 향하는 길. 한국 군악대 팀원들은 각자 악기 케이스를 들고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거리의 독일 시민들은 전통 군복을 입은 동양인들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죠. 20명의 한국 군악대원들이 일렬로 걸어가는 모습은 마치 조선시대 악공들이 현대로 시간여행을 온 듯한 신비로운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연습장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나라 군악대들이 각자의 공간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팀의 화려한 금관악기 소리가 울려 퍼졌고 영국 팀은 전통적인 행진곡을 완벽하게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는 미군 악대가 압도적인 규모로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총 50명이 넘는 대규모 편성의 최신형 악기들로 무장한 그들의 모습은 실로 장관이었죠. 반짝이는 금관악기들과 완벽하게 다림질된 제복, 그리고 자신만만한 표정들. 우와, 미군 규모 좀 봐라. 최강민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규모가 전부는 아니다. 김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남다른 확신이 담겨 있었죠. 한국 군악대는 할당받은 작은 공간에서 악기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양 악기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포장된 전통 악기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태평소, 장구, 북, 가야금, 해금. 오래된 나무와 가죽에서 나는 특유의 향기가 연습장에 퍼졌습니다. 오늘은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해보자. 김준혁이 지휘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첫 번째 곡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양 악기들이 만들어내는 세련된 선율에 전통 악기들이 조화를 이루며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아직 서로 다른 두 세계가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한 느낌이었죠. 연습이 계속되는 동안 다른 나라 팀들의 시선이 하나둘씩 한국 팀을 향했습니다. 특히 전통악기들의 독특한 소리에 호기심을 보이는 이들이 많았죠. 어떤 이는 신기해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의아해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각국 군악대들이 식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한국팀은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김준혁은 평소처럼 말없이 밥을 먹었고 다른 팀원들도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죠. 드디어 오후 시연 시간이 왔습니다. 각국이 돌아가며 짧은 연주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프랑스 팀의 우아한 왈츠가 끝나고 영국 팀의 웅장한 행진곡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팀의 차례가 왔습니다. 김준혁이 지휘봉을 들어 올리자 조용했던 연습장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가야금의 우아한 선율로 시작된 연주는 점차 장구와 북이 합세하면서 웅장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해금의 애절한 소리가 더해지자 연습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군 악대 지휘관 윌슨 대위가 큰 소리로 박수를 치며 일어났습니다. 오, 정말 흥미롭군요. 동양의 전통 음악이라니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습니다. 그의 말에는 분명한 조롱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미군 병사들도 키득거리며 웃기 시작했죠. 저건 음악인가 소음인가? 한 미군 병사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하라. 김준혁이 낮은 목소리로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려는 듯한 섬뜩한 기운이었죠. 윌슨 대위는 계속해서 한국팀을 향해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런 원시적인 악기들로 과연 현대적인 군악대 연주가 가능할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최강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형, 저 새끼가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거지? 참아라. 아직 때가 아니다. 이지훈이 그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윌슨 대위의 도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팀원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죠. 여러분, 보셨나요? 이것이 바로 전통과 현대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미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아직도 중세시대에 머물러 있네요. 연습장의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다른 나라 팀들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했죠. 김준혁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휘봉을 쥔 손에 핏줄이 서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김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령님? 이지훈이 의아해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고 했다.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김준혁의 지휘가 시작되자 한국 군악대의 연주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같은 곡이었지만 이번에는 각 악기의 소리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특히 태평소가 들어가는 순간 연습장의 공기가 진동했습니다. 그 날카롭고 강렬한 소리는 마치 전쟁터의 나팔 소리처럼 사람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죠. 윌슨 대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까와는 분명히 다른 연주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죠. 그래도 여전히 우리 수준에는 못 미치는군요. 그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준혁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위님, 혹시 한국 전통 음악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글쎄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클래식과 재즈, 그리고 현대 음악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 가지 제안이 있다. 연습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김준혁에게 집중되었죠. 내일 예선에서 우리가 연주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란다. 그때 다시 평가해 보시는 게 어떨까? 윌슨 대위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내일 여러분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세요. 하지만 실망시키지는 말아주세요.
한국팀이 연습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소령님, 내일 정말 괜찮을까요? 최강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준혁은 잠시 멈춰서더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석양이 베를린의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강민아, 너는 해금을 언제부터 배웠나? 그게 어렸을 때부터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내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 최강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 군악대에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해금을 연주하셨대요. 김준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했죠. 그렇다면 내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더냐?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 전통 음악에는 조상들의 혼이 담겨 있다고 하셨어요. 호텔에 도착한 후 김준혁은 혼자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한복을 입고 태평소를 든 노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예선 리허설이 시작되었습니다. 각국 팀들이 본격적인 연습에 들어갔는데 미군 팀의 방해 공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장구 소리가 이상한데? 이지훈이 장구를 두드리며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장구 가죽이 미묘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상처를 낸 것 같았죠. 이것 봐, 북도 마찬가지야. 다른 팀원이 북을 검사하며 말했습니다. 김준혁은 조용히 악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누군가의 고의였습니다. 소령님, 이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최강민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해결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방해를 받으면 강민아, 진짜 실력은 방해를 받을 때 나오는 거다. 김준혁은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나에게는 숨겨온 이야기가 있다. 내 아버지는 한국 최고의 태평소 연주자였다. 그리고 나 역시 어렸을 때부터 그분께 직접 배웠다. 팀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김준혁이 전통악기를 다룰 줄 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의 숨겨진 실력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이죠. 하지만 왜 지금까지 숨기셨습니까? 이지훈이 물었습니다. 군대에서는 실력보다 겸손이 먼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오늘은 우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그날 밤 한국팀은 비밀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호텔 지하 연습실에서 김준혁이 직접 태평소를 들었을 때 그 소리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와, 소령님 실력이 이 정도였나? 최강민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왜 우리가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지 말이야. 이지훈도 감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선 본 무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를린 국제회의장에는 수천 명의 관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각국의 군 관계자들과 음악 애호가들, 그리고 언론인들까지 대거 참석한 성대한 행사였죠. 첫 번째로 무대에 오른 것은 독일 팀이었습니다. 바그너의 장엄한 선율이 회장을 가득 채웠고 관중들은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팀, 영국 팀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고 모두 수준 높은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다음은 미합 중국 군악대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윌슨 대위가 이끄는 미군 팀이 당당하게 무대에 올랐습니다. 50여 명의 대편성으로 연주한 거슈윈의 랩소디 인 블루는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완벽한 하모니와 테크닉 그리고 화려한 연출까지 더해져 관중들은 기립박수를 아끼지 않았죠. 역시 미군이야.
저 규모와 실력을 어떻게 따라잡겠어? 한 관중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윌슨 대위는 한국팀을 향해 도전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치 이걸 이겨보라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인물이 한국팀을 찾아왔습니다. 미군 홍보장교인 사라 톰슨 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김준혁은 의아해하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양음악에 관심이 많아요. 어제 여러분의 연습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거든요. 감사합니다. 특히 그 해금이라는 악기의 소리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마치 사람이 우는 것 같으면서도 웃는 것 같고, 톰슨 중위는 진심으로 한국 전통 음악의 매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음악학을 전공했고, 세계 각국의 민속 음악을 연구하는 것이 취미였죠. 혹시 오늘 연주에서 어떤 곡을 하실 건가요? 그건 비밀입니다. 톰슨 중위는 윌슨 대위에게 돌아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위님, 한국팀을 너무 무시하시는 건 아닌가요? 그들의 음악에는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요. 톰슨 중위, 당신은 너무 감상적이야. 이건 경연대회라고. 객관적인 실력으로 승부하는 거야.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들이 우리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톰슨 중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한국팀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한국팀의 차례가 왔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군악대입니다. 한국팀이 무대에 오르자 관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전통 한복을 입은 20명의 연주자들이 서양 악기와 전통 악기를 함께 들고 있는 모습은 정말 이색적이었죠. 김준혁이 지휘대에 섰습니다. 그 순간 회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수천 명의 관중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김준혁이 지휘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가야금의 섬세한 선율로 시작된 연주는 점차 다른 악기들이 하나씩 합세하면서 웅장해졌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젯밤 연습에서 들었던 그 완벽한 하모니가 아니었죠. 장구와 북에서 나오는 소리가 미묘하게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어제 손상된 악기들 때문이었습니다. 김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그는 계속해서 지휘를 이어갔습니다. 관중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어색한데? 역시 전통 악기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 무대 뒤에서 지켜보던 윌슨 대위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작전이 성공한 것이죠.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김준혁이 갑자기 지휘를 멈췄습니다. 연주가 중단되자 회장 전체가 조용해졌죠. 죄송합니다. 잠시 재정비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사회자가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잠시 휴식 시간을 주었습니다. 무대 뒤로 물러난 한국팀.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소령님, 이거 완전히 망한 거 아닙니까? 최강민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구랑 북이 완전히 망가졌어. 이런 상태로는 제대로 된 연주가 불가능해. 이지훈도 좌절했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모두 낙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위기였죠. 그런데 김준혁은 오히려 침착했습니다. 그는 손상된 장구를 만져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다. 하지만 악기가 이 상태인데 어떡해. 강민아, 내 해금은 괜찮나? 네, 해금은 멀쩡합니다. 그럼 됐다. 계획을 바꾸자. 김준혁은 팀원들에게 새로운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손상된 타악기 대신 해금과 태평소를 중심으로 한 완전히 다른 편곡으로 가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런 편곡은 연습한 적이 없는데요. 한 팀원이 걱정했습니다. 괜찮다. 우리에게는 조상들의 혼이 있다. 김준혁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시 무대에 오른 한국팀. 이번에는 편성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손상된 타악기들은 뒤로 물러나고 해금과 태평소, 그리고 가야금이 앞으로 나왔죠. 관중들도 이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편성이 바뀌었네. 뭔가 다른 곡을 하려나? 김준혁이 다시 지휘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첫 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해금에 애절하면서도 강렬한 선율이 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천년 전 조선의 궁궐에서 울려 퍼지던 그 소리 그대로였죠. 그리고 태평소가 들어왔습니다. 김준혁이 직접 연주하는 태평소의 소리는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날카롭고 강렬하면서도 애절한 그 선율에 관중들이 완전히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지켜보던 윌슨 대위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이건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죠. 저게 뭐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톰슨 중위는 감동에 겨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음악이에요. 하지만 한국팀의 연주가 끝나자 관중들의 반응은 미묘했습니다. 감동받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독특하긴 한데 전통 음악이라서 그런지 좀 어렵네. 심사위원들의 표정도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서양 음악에 익숙한 그들에게 한국의 전통 음악은 여전히 낯선 것이었죠.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선 통과팀은 총 8팀. 한국은 간신히 마지막 8번째로 통과했습니다. 겨우 통과했네. 최강민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김준혁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선에서는 더 까다로운 심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각국 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내일 결선을 앞두고 모두들 긴장한 상태였죠. 윌슨 대위가 한국 팀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연주 잘 봤습니다. 예상보다 선전하셨네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일은 다를 겁니다. 결선에서는 진짜 실력이 나오거든요. 그의 말에는 여전히 도전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윌슨 대위가 계속 말했습니다. 왜 굳이 그런 어려운 길을 택하십니까? 서양 음악만 연주하면 훨씬 쉽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요. 김준혁이 처음으로 길게 대답했습니다. 대위님은 음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음악? 그야 물론 아름다운 선율과 하모니, 그리고 정확한 기술이죠.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음악은 혼입니다. 한 민족의 혼이 담긴 소리입니다. 윌슨 대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혼이라. 참 동양적인 사고방식이네요. 내일 들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날 밤 한국팀은 마지막 전략 회의를 했습니다. 내일은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김준혁이 말했습니다. 승부수요? 이지훈이 물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비전의 곡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는 곡이다. 팀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떤 곡인데요? 아리랑의 변주곡이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그 아리랑과는 완전히 다르다. 김준혁은 설명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한국 전쟁 중에 작곡한 특별한 아리랑 변주곡이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과 조국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희망을 모두 담은 곡이었죠. 하지만 그 곡은 너무 어려워서 완벽하게 연주하기 힘들다.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완전히 망가져버린다. 그래도 해봅시다. 최강민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차피 저도 본전 아닙니까? 다른 팀원들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좋다. 그럼 오늘 밤 새서 연습하자. 드디어 결선 당일이 왔습니다. 베를린 국제회의장은 어제보다도 더 많은 관중들로 가득 찼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음악 애호가들과 각국 대사관 관계자들, 그리고 수많은 언론인들이 몰려들었죠. 8팀이 차례로 연주를 했습니다. 독일 팀의 바흐, 프랑스 팀의 드비지, 영국 팀의 엘가. 모두 최고 수준의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미군 팀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윌슨 대위가 선택한 곡은 코플랜드의 링컨 초상이었습니다. 미국의 정신을 담은 이 웅장한 곡을 50여 명의 대편성으로 연주한 것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관중들은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져나왔고 일부 관중들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죠. 와, 이건 정말 예술이야. 역시 미군이 우승이겠어. 무대에서 내려온 윌슨 대위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연주가 완벽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대한민국 군악대. 한국팀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어제와는 또 다른 편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전통악기가 총출동했죠. 태평소, 해금, 가야금, 검은고, 장구, 북, 꽹과리까지. 관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어제와 다르네. 저런 악기들로 뭘 하려는 거야? 김준혁이 지휘대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첫 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해금의 애절한 선율로 시작된 아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그 평범한 아리랑이 아니었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친숙한 선율이지만 완전히 새로운 편곡이었습니다. 해금의 선율에 가야금이 합세하고 검은고가 깊은 저음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다른 악기들이 하나씩 들어오면서 음악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했습니다. 단순한 민요가 아니라 하나의 장대한 서사시가 되어가고 있었죠. 관중들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시선이었지만 점차 진지한 집중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김준혁이 태평소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태평소에서 터져나온 소리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천상에서 내려온 신의 목소리 같았죠. 날카롭고 강렬하면서도 애절하고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그 소리에 모든 관중들이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지켜보던 윌슨 대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톰슨 중위는 감동에 겨워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음악이에요. 한국팀의 연주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모든 악기가 하나가 되어 만들어내는 하모니는 정말 신비로웠습니다. 마치 1000년 전 조선의 궁궐에서 울려 퍼지던 그 소리가 현대에 되살아난 것 같았죠. 관중들 중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가사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음악이 전하는 감정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회장은 완전한 정적에 쌓였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도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들이 방금 들은 음악의 여운에 젖어 있었죠. 그리고 누군가가 일어섰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독일의 음악학 교수였습니다. 그가 박수를 치기 시작하자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회장 전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기립박수가 이어졌고 일부 관중들은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오늘 하루 중 가장 뜨거운 것이었죠. 무대 뒤에서 지켜보던 다른 나라 팀들도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심지어 미군팀 병사들까지도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윌슨 대위만이 복잡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편견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죠.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한국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승팀은 대한민국 군악대입니다. 회장이 다시 한번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시상식에서 김준혁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는 한국의 전통 음악이 세계와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음악에는 국경이 없고 진정한 감동에는 언어가 필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관중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윌슨 대위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모든 이들이 당황했지만 그는 김준혁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령님, 제가 틀렸습니다. 당신들의 음악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김준혁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위님,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모두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윌슨 대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 아름다운 음악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날 밤 베를린의 한 작은 카페에서 한국팀과 미군팀이 함께 모였습니다. 국적을 떠나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만남이었죠. 김준혁이 태평소를 꺼내 조용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쟁이 아닌 순수한 음악을 위한 연주였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소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소리가 이제는 천상의 음악으로 들렸죠. 이게 바로 문화의 힘이구나. 톰슨 중위가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 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친선 음악회에서 두 팀이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서양 악기와 동양 악기가 만들어낸 새로운 하모니는 또 다른 감동을 선사했죠. 그리고 그날 이후 세계 각국에서 전통 악기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한국의 태평소, 해금, 가야금은 물론 중국의 이호, 일본의 샤미센, 인도의 시타르까지 다양한 전통 악기들이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김준혁은 한국으로 돌아와 전통 음악 교육에 더욱 힘썼습니다. 그리고 최강민은 해금 연주자로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죠. 음악은 정말 국경이 없는 것 같아요. 최강민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우리의 전통도 결코 낡은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했다. 이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윌슨 대위는 미국으로 돌아가 동서양 음악 융합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국을 방문해 전통 음악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날의 연주는 유튜브에 올라가 전 세계에서 1000만 뷰를 넘겼습니다. 댓글에는 감동의 메시지들이 끝없이 이어졌죠. 이게 진짜 K- 문화의 힘이야. 태평소 소리 듣고 울었다. 한국 음악 정말 대단해. 베를린에서의 그 하루는 단순한 경연대회의 승리를 넘어서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린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이야기는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아름다운 만남을 상징하는 전설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베를린에서 열린 제13회 세계 군악대 대회.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김준혁이 이끄는 한국 군악대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독일 공항 관계자들이 직접 나와서 영접했고 현지 언론들이 몰려들어 취재 경쟁을 벌였습니다. 소령님, 올해는 어떤 새로운 곡을 준비하셨나요? 전통 음악 교육 확산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미군과의 협력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한국 팀에게 관심을 보이는 이는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대회의 최고 스타가 되어 있었죠. 호텔에 도착하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로비에는 각국 군악대 지휘관들이 줄을 서서 김준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소령님,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독일팀 지휘관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소령님, 저희가 준비한 한국 전통 음악 편곡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프랑스팀 지휘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소령님께 배운 호흡법 덕분에 저희 팀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영국팀 지휘관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최강민은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형, 이게 정말 현실이야? 그러게 말이야.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지훈도 감개무량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변화는 미군 팀과의 만남에서 나타났습니다. 윌슨 대위가 한국팀 숙소를 찾아왔는데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소령님, 안녕하세요. 윌슨 대위가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그의 발음이 어색하긴 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어머, 대위님이 한국어를 배우셨나요? 김준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배웠어요. 윌슨 대위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다름 아닌 태평소였습니다. 비록 서툴렀지만 그가 연주하는 아리랑 선율은 분명히 태평소 소리였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지훈이 감탄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소령님께 더 배우고 싶어요. 윌슨 대위의 겸손한 태도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환영 만찬에서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회 조직위원장이 특별 발표를 했는데 올해부터 전통음악 부문이 새로 신설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군악대의 감동적인 연주에서 영감을 받아 각국의 전통음악을 소개하고 보존하는 새로운 부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회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고 모든 시선이 김준혁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올해 참가한 30여 개국 중 무려 20개국이 자국의 전통 악기를 가져왔다는 것이었죠. 연습장에 가보니 정말 다양한 전통 악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도팀의 시타르와 타블라, 일본팀의 샤미센과 다이코, 아일랜드팀의 백파이프, 러시아팀의 발랄라이카, 브라질팀의 베림바우. 이 모든 게 우리 때문이라니. 최강민이 감동에 겨워 말했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준 거지. 김준혁이 뿌듯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연습이 시작되자 더욱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각국 팀들이 서로의 전통 악기를 배우려고 했습니다. 독일팀 트럼펫 연주자가 한국팀에게 태평소를 배우고 있었고, 프랑스팀 클라리넷 연주자는 해금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소령님, 이 장구 리듬이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럽게 칠 수 있을까요? 영국팀의 퍼커션 연주자가 물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장구는 마음으로 치는 거니까요. 이지훈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심지어 미군팀은 아예 한국 전통음악 편곡을 준비해 왔습니다. 윌슨 대위가 직접 편곡한 아메리칸 아리랑이었죠. 서양 오케스트라 편성에 태평소와 해금을 더한 독특한 편곡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괜찮은데요? 김준혁이 그들의 연습을 듣고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소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들었어요. 음악은 혼이라고 하셨잖아요. 미국의 혼과 한국의 혼을 합쳐보고 싶었어요. 윌슨 대위가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팀도 완전히 새로운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통 선율을 한국식으로 편곡한 세계 민요 메들리였죠. 독일의 로렐라이, 러시아의 칼린카, 아일랜드의 데니, 보이, 일본의 사쿠라를 모두 태평소와 해금,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세계에 화답하는 거다. 김준혁이 말했습니다. 연습 과정에서 각국 팀들의 협력이 이어졌습니다. 독일 팀이 로렐라이의 정확한 선율을 알려주었고, 러시아 팀이 칼린카의 리듬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일본 팀은 사쿠라의 미묘한 감정 표현에 대해 조언했죠. 이게 바로 진정한 국제 교류구나. 최강민이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연습 중 실수로 가야금 줄이 끊어졌는데 일본 팀의 샤미센 연주자가 자신의 여분줄을 나눠주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현악기 줄이 호환되는지 몰랐네요. 그 일본 연주자가 말했습니다. 음악에는 국경이 없으니까요. 김준혁이 답했습니다. 대회 첫날 개막식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작년 우승팀인 한국팀이 축하 공연을 하게 된 것이었죠. 무대에 오른 김준혁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년 전 이 무대에서 저희는 한국의 전통 음악을 소개했습니다. 그 이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오늘은 그 변화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한국팀의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미군팀의 윌슨 대위가 태평소를 들고 함께 무대에 올랐고 독일팀의 호른 연주자가 해금을 들고 합류했습니다. 프랑스팀의 플루트 연주자는 단소를, 일본팀의 연주자는 가야금을 연주했죠. 세계 각국의 연주자들이 한국 전통 악기로 함께 연주하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관중들은 감동에 겨워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이게 바로 음악의 힘이야. 한 관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무대 위의 모든 연주자들이 서로 껴안았습니다. 국적과 언어,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은 진정한 하나됨의 순간이었죠.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더욱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각국 팀들이 자신들의 전통 음악을 자랑스럽게 소개했고 서로의 음악을 존중하고 배우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미군 팀의 아메리칸 아리랑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서양 오케스트라의 웅장함과 한국 전통 음악의 섬세함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새로운 장르의 탄생이었죠. 이건 정말 혁신적이에요. 한 음악 평론가가 극찬했습니다. 한국팀의 세계 민요 메들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국의 대표적인 민요들이 한국 전통 악기로 연주되자 그 나라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로렐라이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독일팀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칼린카의 새로운 해석이네요. 정말 신선해요. 러시아 팀도 감탄했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 시상식에서 특별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문화교류상이라는 새로운 상이 신설되었고 그 첫 번째 수상자는 한국의 김준혁 소령이었습니다. 김준혁 소령님은 단순히 뛰어난 연주자를 넘어서 세계 음악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는 전통 음악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고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아름다운 소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시상자의 말에 회장 전체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수상 소감을 말하는 김준혁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배어 있었습니다. 1년 전 이 무대에서 저희는 작은 도전을 했습니다. 그 작은 도전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음악은 정말 국경을 넘나드는 언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참가국 연주자들이 무대로 올라와 함께 아리랑을 연주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각자 자신의 악기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리랑을 연주했습니다.
트럼펫으로 연주하는 아리랑,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아리랑, 플루트로 연주하는 아리랑. 모든 악기가 하나가 되어 만들어낸 아리랑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관중석에서도 함께 따라 부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 미국 사람들이 모두 함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를 부르는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각국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전통 음악이 세계를 하나로 만들다. 베를린에서 일어난 음악적 기적. 태평소가 바꾼 세상. 이런 제목들의 기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호텔에서의 마지막 밤, 각국 팀들이 모여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공식적인 대회는 끝났지만 진정한 음악적 교류는 이제 시작이었죠. 소령님,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한국 전통 음악 페스티벌을 열고 싶어요. 독일팀 지휘관이 제안했습니다. 저희도 미국에서 동서양 음악 융합 콘서트를 기획하고 있어요. 윌슨 대위가 말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아시아 전통 음악 아카데미를 만들 계획이에요. 프랑스 팀도 동참했습니다. 김준혁은 이 모든 제안들을 들으며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1년 전 작은 도전이 이렇게 큰 물결을 만들어내다니.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음악 세계가 정말 기대됩니다. 공항에서의 작별 인사도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각국 팀들이 한국 팀을 배웅하러 나왔고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며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습니다. 소령님, 다음 달에 한국 방문할게요. 윌슨 대위가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김준혁이 답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최강민이 말했습니다. 형,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것 같아요. 우리만의 힘은 아니었어. 음악 자체의 힘이었지. 이지훈이 답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이제 시작일 뿐이다. 김준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김준혁은 지난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베를린에서의 첫 우승 이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전통 음악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고 전국 각지에서 전통 악기 교육이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쿨한 전통이라는 인식이 생겨났죠. K-팝과 함께 K-트러디셔널 뮤직이라는 새로운 장르까지 등장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나라들이 참가할 것 같아. 김준혁이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벌써 아프리카와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내년 대회 참가 의사를 밝혔고 각자의 전통 음악을 가지고 올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 공항에는 더 많은 기자들과 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더 뜨거운 환영이었죠. 소령님, 내년 대회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전 세계적인 전통 음악 열풍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윌슨 대위와의 협력 프로젝트는 언제 공개되나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김준혁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한국팀의 귀국 소식이 톱뉴스로 다뤄졌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통 음악 르네상스에 대한 특집 방송도 이어졌죠. 1년 전 베를린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는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이 되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멘트와 함께 각국에서 전통 악기를 배우는 사람들의 모습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태평소를 배우는 청년, 독일에서 가야금을 연주하는 할머니, 프랑스에서 해금을 켜는 아이들. 김준혁은 이 모든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말 꿈 같은 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적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음악은 정말 세상을 바꾸는구나.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되어 함께 연주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태평소의 울림이 있을 것이고 그 소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감동시킬 것입니다.